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슈퍼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예, 그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독자적인 첫 예산안이잖아요. 네. 궁금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뭐 올릴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6조 달러니까요. 네네. 6조 정확하게 뭐 6조 1천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700조 원. 예. 슈퍼 예산안 맞습니다. 예, 이게 그 트럼프 정부하고 비교하면은 한 35% 넘게 올랐거든요. 네. 35%. 예, 한 3분의 1 정도 더 높게 예산을 책정한 거죠. 네.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만 해도 한 1,700여 쪽이 되는 진짜 그 읽기도 힘든 그런 예산안입니다. 네. 근데 어디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다른 바이든 행정부의 컬러가 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프라 투자 계획에 2조 달러를 배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 아무래도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 계열의 민주당 쪽이니까 복지에다가 1조 8천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도 1조 5천억 달러.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만 보면은 컬러가 드러나는데 역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소득 불평등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다가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된 거니까요. 예, 네. 그 예산을 제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견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미국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래하고 중간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강화하는 것이다. 이 컬러를 드러냈습니다. 뭐 좋은 부분이겠죠. 네. 그 복지를 강화하고 인프라도 강화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돈을 어디서 갖고 올 네네.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빚을 내고 재정 적자 마이너스 예산안을 짜야겠죠. 그리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이 공화당 반대를 어떻게 무릅쓸 거냐, 통과할 거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력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이 예산안을 짜면은 그럼 국민적인 저항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피해가냐 하면은 부유층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주로 증세를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또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부자 증세를 하고 대기업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항은 조금 줄어들겠죠. 네. 근데 벌써부터 안에 구체적인 예를 밝힌 게 대기업이면 아무래도 법인세잖아요. 네네. 법인세를 지금 21% 정도 수준이거든요. 미국 법인세는. 네. 근데 이걸 28%로 올리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다음에 부자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서 부부 합산으로 50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6억 원 정도 네. 되겠죠. 부부 합산 6억 원이 넘어가면은 정부가 걷어가는 돈을 세율을 40%로 인상하겠다 이거 하거든요. 그건 그 돈의 한 50% 가까이 절반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진짜로 이제 이 부자세하고 법인 재벌 대기업 증세입니다. 공화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예산안도 반대하고 세제 개혁안도 반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과연 의회에서 통과할 거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네. 그럼 결국 마지막 남은 상원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50대 50 지금 네. 정확하게 동수이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통과할지. 예, 여기도 뭐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딱히 다르진 않네. 비슷한 논제인데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는 소식이네요. 이게 핵심 내용이 더 이상 차별 말고 형평성을 증진시키라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네. 싶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전공 학자로서요. 네네. 네. 지난 주말에 바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안의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차별받는 체계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이 장벽을 바로 깨부숴라라고 얘기를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도 딱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너무 아시아계에 대해서 폭력도 많고 사회 문제가 많다. 네.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해결하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제일 먼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예. 코로나 때문이니까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이 코로나19하고 아시안하고 연결시키는 편견을 완화하라. 사실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이게 그 뭐 차이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차별이 있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가장 먼저 나서라고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골고루 소수민족한테까지 돌아가려면은 이게 통계 문제가 있거든요. 정보 부족인 문제가 있어요. 네. 어느 소수민족이 어느 만큼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연방통계국에 지시를 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라라고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행정 명령이라고 네. 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투표 관련해서도 언어 때문에 그 투표를 못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장벽이 존재하니까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한 소수민족의 언어에 따라서 언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라고 딱 지정을 딱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은 행정 명령 중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행정 명령이 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서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3월에 왜 아틀란타 총격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한국 사람 포함해서 6명, 한국계 포함해서 네네. 6명이 사망했는데 그 애틀란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지 아시아계 원로들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그다음에 연방 하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청문회도 개최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백신 보급률도 계속 확대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는 편견을 낮추는 그런 계기도 됐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행정명령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또 이게 어떻게 이어갈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지고 온 헤드라인 지금 홍콩 이야기인데요. 백신 확보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10%대로 굉장히 저조해서 심지어 지금 뭐 백신을 맞으면은 15억 아파트 경품을 제시하기까지 했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이 어떤 걸 경품으로 주면 가장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겠냐? 네. 그게 아파트거든요. 그렇지. 너무 아파트 집값이 비싸니까 예, 예. 세계에서 한국보다도 부dol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도시 국가이니까 거기서 경품을 이렇게 아파트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올 초만 하더라도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접종을 좀 이 그 강화하고 좀 이렇게 그 관심을 유도하기 네. 위해서 경품이나 상금 같은 거 줄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절대로 안 하겠다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 지금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이 지금 큰 문제인 게 백신을 인구의 100% 넘게 확보해놨거든요. 네. 홍콩 인구 한 750만 정도로 보면은 화이자 백신 750만 개 미리 확보했고, 네. 그다음에 시노백 백신도 네. 750만 개 확보를 했거든요. 네. 충분해요. 맞기만 네. 맞으면 되는데 지금 안 맞아요. 접종률이 지금 이제 그 본 6월인데 내일 6월인데 접종률이 12%대입니다. 네. 의료진 접종률도 30%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확보한 백신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그러면 백신의 유효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네, 않거든요. 네. 이 8월달 2달 후면은 백신 유효 기간 끝납니다. 네. 그럼 어떡할 건 버릴 겁니까? 뭐 어떡할 거면 이거 네. 다른 나라에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낮은 접종률이 백신 효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온라인의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의료진도 그런 뉴스들을 믿으면서 안 맞아요. 의료진도.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처음부터 너무 부재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여러 정치적인 사태 때문에 네, 네. 정부가 하는 홍콩 정부가 하는 얘기는 못 믿겠다라는 그런 깊은 불신들이 있어갖고 지금 어떻게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 중에서 접종을 하신다면은 네. 우리가 추첨을 해가지고 아파트 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현금을 좀 상금으로 주는 경우는 미국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네. 그랬는데 한 100만 달러 주겠다. 11억 원 주겠다 있었는데 주택 경품은 세계 최초입니다. 12평짜리 아파트인데 네. 홍콩에 12평짜리 아파트 얼마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엄청 비싸요. 네. 홍콩 달러로 1,100만 달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 15억 원, 16억 원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12평. 백신 맞으면 아파트 주는 것도 놀라운데 12평짜리가 15억 원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들 놀래더라고요. 평당 1억이 넘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경품으로 아파트를 제시하면은 접종률이 좀 올라갈까요? 미국 사례를 보면은 네. 미국의 오하이오주하고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가 너무 접종률이 안 올라가니까 작게는 100만, 많게는 150만 달러, 16억 원 정도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거 받기 위해서 그걸 복권으로 생각하니까 네네네. 복권을 사듯이 백신을 접종하는 율이 올라간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럼 홍콩은 어떻게 될지. 일단 이제 홍콩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인구 밀도도 너무 높고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들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백신도 공짜로 맞고 집도 얻을 수도 있고. 아, 어쨌든 뭐 코로나19가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요런 시간에 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이런 유인책으로 좀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다음 시간에 이 아파트 경품 누가 당첨됐나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꼭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자, 다음 소식은 아일랜드 민간 여객기 벨라루스 강제 착륙 사건이 폭풍이 크다고요? 이거 최근에도 이 민간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사건이 생기니까 네. 이게 벨라루스의 지금 루카센코 대통령 지금 그 유럽 쪽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네네. 별명이 국제 왕따이거든요. 또 계속해서 인권 탄압하고 네. 대통령 그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야권 인사들 다 구속시키고 그래서 그 벨라루스가 최근에 이 루카센코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인 이미지가 좀 실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EU에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이랬는데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난주에 강제 명령을 해가지고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라이언에어 네. 저가 항공사 저도 타본 적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라이언에어 항공기를 그리스하고 리투아니아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를 자국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전투기 동원해서 자국 그 수도 민스크 공항에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투기 발주시켜서. 예. 근데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니까 네. 아니 거기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벨라루스 자국 영공을 지나니까 네. 폭탄물이 설치됐다고 신고가 들어온 여객기를 우리 영공을 지나가게 못하게 하겠다. 뭐 그렇게 당연히 명분을 내세우죠. 네.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네. 폭탄물 뭐 그 저 탐색은 네. 대충 하고 실제는 그 비행기 타고 있는 벨라루스의 그 눈에 가시 같은 야권 지도자를 네. 구속시킨 거예요. 체포시킨 네. 거예요. 아, 그래서 프라다 세비치라는 그 야권 지도자를 바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서 체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내막이 밝혀지니까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루카센코 대통령 역시 기댈 언덕은 한 군데는 있어요. 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네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을 지난 주말에 그 소치 휴양 도시에서 만나서 2박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점퍼 입고 이렇게 운동복 입고 같이 손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들 구성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그 어쩔 수 없이 비상 착륙시켰는데 서방 국가들은 왜 그렇게 그걸 공격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당신들이 한 2013년도에 그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도 오스트리아에 비상 착륙시키지 않았느냐. 그때는 왜 전투기까지 동원하고 해놓고 가만히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그 지원 사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좋다. 그래서 벨라루스에 15억 달러 차관을 이 자리에서 바로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5억 달러면 1조 6천억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지난 주말에는 루카센코 대통령을 지원 사격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또 역시나 코로나 관련 이야기인데요. 키프러스가 EU 내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완전 해제 국가가 되는데 6월 10일부터 조치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프러스 또 다른 말로 사이프러스 네. 그 EU 국가 내에서는 자신 있게 야간 통행 금지를 완전 해제했다고 선포한 국가가 없거든요. 네. 인구 물론 한 120만 명 경기도 크기의 작은 지중해 섬나라이지만 어쨌거나 해운 국가입니다. 그 자신 있게 6월 10일 앞으로 열흘 내에 야간 통행 금지는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예. 그 오늘부터 모든 식당은 자유롭게 실내 영업까지 다 허용한다고 얘기했고 나이트 클럽 영업도 오늘부터 재개하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이 분단국이거든요. 네.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그 남쪽은 그 EU 쪽의 명령을 받지만 북쪽은 터키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지가 불투명합니다. 네. 인구 120만 명인데 서로 뭐 이렇게 여기는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좀 허용해 줬다가 다시 또 재확산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건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의료사고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